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슬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때 그 최고 위층 승상인 진평과 관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 기원전 195년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기원전 195년에 한나라의 승상인 진평과 관영이라는 장군이 10만 대군으로 해서 형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량 쪽에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원전 195년에 이제 유방이 이제 죽었을 때 여기 이제 형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형량이라는 데가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여기 형량이라는 것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바로 낙양, 로양, 그다음에 더 가면은 이제 장안이 있죠. 그 장안이 이제 그 한나라의 수도였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였고 수도를 이제 그 지키는 중요한 요 군사 요충지가 이제 형양, 그다음에 성고 요쪽이 이제 그 유방이 이제 주력이 요 장안에 이제 세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광무라는 데가 여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산동반도죠. 산동반도.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가 산동반도입니다. 요 위에가 산동반도고 여기에 이제 그 팽성이 이제 초나라의 그 수도였죠. 한신 그 항우의 이제 주력 부대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나라 그 항우를 괴롭힌 양나라의 팽월이라는 사람이 항우를 아주 괴롭혔죠. 그래서 항우 멸망의 1등 공신인 팽월이 이제 이쪽에 이제 양나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우가 이제 쫓겨나서 항우가 이제 대패한 곳이 이제 해야전투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산동반도고 산동반도 위쪽에 이제 황하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산동반도하고 요 밑에 이제 상하이 요 사이에 이제 회수 회수가 이제 흘러죠. 화이어가 흘러죠. 여기에서 이제 해야에서 패배한 항우가 도망을 가다가 여기 이제 오강 회수 화이어강 요쪽에 있는 지류 요쪽에서 이제 항우가 자살을 한 곳이 여기가 이제 회수고 여기서 이제 더 도망을 갔네요. 그래서 더 밑에 나와서 여기 이제 그 오강 여기서 이제 항우가 자살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강이 이제 양자강의 이제 지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춘이라는 데는 또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국왕인 그 영포가 또 반란을 하죠. 국왕의 영포가 있던 지역이 요 지역 여기 이제 국왕 지역이죠. 국왕 지역 회수 지역 여기 국왕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국왕의 이제 수도는 여기 6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유방이 죽었을 때 기원전 195년에 죽었을 때는 한나라가 이제 그 초기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란군들을 많이 진압을 하고 유방이 이제 기원전 202년에 이제 한나라를 창설을 하고 7년 만인 기원전 195년에 죽었으니까 그 7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반란 저 북쪽 연나라 쪽에 있는 그 장도의 반란 그거 진압하죠. 그다음에 이제 한왕 신의 반란 진압하죠. 그다음에 이제 조나라의 그 반란군 진희의 반란도 진압을 하죠. 대나라의 반란도 진압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이 국왕 쪽에 있는 영포의 반란도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 땅에 있는 그 팽오리도 이제 잡아 죽이고 뭐 이러면서 전국에 있는 반란은 어느 정도 진압을 했을 때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195년에 이제 유방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 진평하고 관영이 이쪽 형량 쪽 그 장안의 입구인 형량을 수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량은 지금의 후난성, 그러니까 후베이성 밑에가 후난성이죠. 그래서 후베이성 밑에 있는 그 후난성 제2의 도시로서 낙양 동쪽에 정조우 지금은 이제 정조우 지역이 되겠습니다. 낙양 동북으로 성고가 있고 성고 동북에 형양이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광무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나라 고조 유방은 기원전 247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95년에 52살에 죽게 되겠습니다. 황제로 제위한 것은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전 195년까지 45세에 즉위를 해서 7년 동안 통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78년에 사망을 한 그 한나라의 초기 승상 진평은 어려서부터 독서를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진나라의 장군인 장안의 공격으로 임제에서 포위가 된 위나라의 왕인 위구를 섬기고 위나라의 높은 자리인 태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평은 원래 이제 위나라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모함을 받고 도망을 쳐서 항우한테 귀순을 하게 되고 항우 밑에서는 신무군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05년에 42살이 되었을 때 한왕인 유방이 그 동쪽에 있는 삼진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삼진이라는 땅은 그 당시에 파촉 땅의 동쪽, 그러니까 파촉 땅의 동쪽 땅이죠. 그 동쪽 땅에 있는 그 옥나라, 그다음에 새나라, 그다음에 이제 책나라, 이렇게 세 땅을 얘기하면 그 옥나라는 이제 장안이 제후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나라는 사마원이 제후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나라는 이제 동해가 제후왕이었는데 이 땅을 한왕인 유방이 이제 그 기원전 205년에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초나라에 있던 그 항우한테 귀순을 했던 진평은 서초 패왕인 항우에게 반기를 든 은왕인 사망을 격파를 하고 도위를 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5년에 이제 한왕 유방이 삼진을 격파할 때까지도 이 진평은 항우 쪽 부하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우 쪽 부하였다가 유방 밑으로 와서 큰 공을 세운 게 뭐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멤버죠. 새로운 멤버, 새로운 특채, 새로운 스카우트가 된 거죠. 한나라의 유방이 이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자. 그러니까 초나라가 은나라를 격파를 했는데 그 초나라를 다시 유방이 한나라가 다시 멸망을 시키자. 항우가 이놈들 왜 너네들 왜 우리가 겨우 어렵게 뺏은 은나라를 왜 그 유방한테 뺏겼느냐. 여기 책임져 이제 지휘관들 누구냐? 이제 여기 이제 진평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항우가 장리들,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있는 장리들을 이놈들 너 은나라 뺏겼으니까 너네들 처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유방한테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진평이 기원전 205년에 42살 때 늦지막하게 이제 유방한테 이제 귀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42살부터 이제 새로운 회사,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한나라로 이적을 해서 거기서 이제 큰 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의 부하 중에서 위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새로운 사람 진평이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진평을 청거를 해서 호군중위로 승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왕 유방이 진평이 똑똑한 걸 알고 진평을 총애하게 되겠습니다. 팽성대전에서 기원전 바로 그 다음 해죠. 그 이제 유방한테 투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05년에 이제 팽성대전이 일어났고 이 팽성대전에서 이제 유방이 이제 막대하게 깨지죠. 그 항우가 이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진평은 이제 깨진 패배한 그 자기네 한나라 군대들을 이끌고 형양으로 가서 형양에서 수비에 전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한왕 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주발과 관영이 기존에 있던 장군들인 주발 또는 기존에 있던 장군인 관영이 진평을 비난을 하지만은 주군인 유방이 진평을 총애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진평 괜찮은 놈이다. 진평은 나쁜 짓을 안 했다. 하고 유방이 옹호를 해주면서 그 이제 비난도 없어지죠. 황제가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팽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거죠. 팽성 전투에서 항우가 아주 승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쫓겨나서 이쪽으로 이제 밀려난 거죠. 한나라 군대들이.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그 낙양이 있죠. 낙양이 있고, 여기 이제 신안. 이게 이제 그 장안이죠. 장안. 낙양, 장안. 여기 이제 그 장안은 이제 그 산시성에 속하고, 여기 낙양은 이제 그 허난성에 속하죠. 허난성에 속하고 이 낙양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저기 또 개봉이 있죠. 까이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이제 그 장안을 지나서 서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이제 함곡관이 있고 함곡관을 넘어가면은 홍문이 있고 홍문의 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함양 진나라 수도였었죠. 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나라를 깨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중심 세력이 옮겨온 거죠. 장안 쪽으로 그 한나라 때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아무튼 팽성 전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안 쪽에 이제 그 한나라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개봉이 있고 여기 이제 고구 뭐 이런 나라 그것인데 이제 그 형양하고 이제 그 형양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평이 여기서 이제 팽성에서 깨지고 이제 밀려나서 이쪽에서 지킨 거죠. 이제 여기 이제 한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평이 이곳을 수비를 하고 있었다.
되겠습니다. 유방이 이제 그 진평이 이제 뭐 책략가인데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 진평한테 황금 4만 군을 줍니다. 그래서 기원전 205년에 이제 팽성전 2에서 항우한테 깨주고 난 다음에 이제 유방이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그 연합을 했던 제후 연합군이 이제 그 군대가 50만 명이었는데 항우의 3만 군대한테 패배를 하고 그 50만 명 중에 30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배를 하고 나니까 유방과 같이 연합을 했던 그 제후 연합군들이 다 배신을 하고 항우 편으로 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제 외롭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상당히 이제 깨지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유방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하들의 그 의견을 많이 듣고 새로운 작전을 세워서 한 게 두 가지로 이제 이 어려운 시점을 이겨내죠. 기원전 205년입니다. 팽성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유방이 이제 다시 득세를 해서 기원전 202년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유방이 대승을 하고 항우가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한나라 건국이 된 게 기원전 202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방이 세운 계책 중에 두 가지 타결책 어떻게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내가 이길 수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한신 대장군이 아주 유능한 대장군인데 한신이 요구를 합니다. 유방한테 저한테 3만 명의 군대를 주시면은 제가 적군들을 완전히 다 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좀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됐지만은 대군인 3만 명을 한신한테 줍니다. 이 한신이 이제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중국의 북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위나라 정복해지, 그다음에 이제 조나라, 대나라, 뭐 한신이 이제 그 중국의 북쪽 지역을 거의 다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강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북쪽 지역을 이제 북쪽 지역이라 하면 이제 그 항우한테는 이제 후방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그쪽을 다 이제 한신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군사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승리 요인 첫 번째. 두 번째 승리 요인은 유방이 안 되겠다. 항우가 워낙 그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항우를 잡으려면은 뭔가 연합을 해야 되겠다. 연맹을 맺어야 되겠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제후국들하고 연맹을 맺게 되는데 그냥 이게 말로만 해서 연맹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간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상대방이 이제 항우인데 항우가 워낙 군사적으로 뛰어난 장군이고 왕이지만은 그가 이제 부하들을 다루는 데는 좀 미숙하기 때문에 항우하고 그 부하들 사이 신하들 대신들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항우의 그 초나라 내분을 일으켜서 초나라의 내분을 유도하자. 또 세 번째로는 동맹국을 좀 확보를 하자 해서 이제 그 유방이 이제 쓴 계책 중에 하나로 이제 유방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남쪽에 있는 그 국왕 영포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국왕 영포가 유방 편으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이제 남쪽 지역에 확보를 했죠. 북쪽은 이제 군사적으로 확보, 남쪽은 이제 외교적으로 확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이 그 항우의 그 본사, 항우의 그 본국 거기에 그 신하들하고 왕을 이제 이간질시키기 위해인데 이간질을 하려면 그냥 말로 안 되니까 유방이 진평한테 황금 4만 군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좀 그 뇌물을 쓰고 좀 살살 꼬셔서 이간질을 해라 해서 서초평 항우와 그 신하인 그 대신들 중에 그 책사인 범중 그다음에 이제 장군들이죠. 종리말, 용조, 주운 이런 그 신하들하고 왕 사이에 이간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항우가 책사인 범중을 의심하게 되고 범중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그 진평이 지키고 있는 형양성을 공격을 하자. 근데 항우가 공격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틀리게 되는 거죠. 왕하고 바로 이제 그 대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범중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범중이 이제 항우를 떠납니다.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방이 이제 결국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 이기면서도 유방이 이제 이제 자기 부하들이 이제 유능한 부하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군사면에서는 이제 대장군인 이제 한신이 이제 가장 했는데, 한신이 이제 워낙 군사력이 세고 전투를 잘하니까 세력이 커지죠. 부하지만은. 그러니까 유방이 좀 걱정을 하는데, 이 한신이 유방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뭐 공도 많이 세웠고 일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나 인센티브 보너스 좀 달라. 나는 제왕의 그때 이제 제 나라는 이제 찬동만도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제 나라인데 제 나라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유방을 얘기를 합니다. 유방이 이제 이 건방진 놈 새끼 내가 임명도 안 했는데 지 멋대로 이제 제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 안 둬야 되겠는데라고 해서 유방이 기분이 나빠서 어떻든 간에 좀 그런 걸 하려고 그런 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한신하고 틀어져 봐야 한신하고 관계가 안 좋아 봐야 참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싶어서 이 그 진평이라는 이 진평이 그 당시에 또 다른 승상인 장자방과 함께 유방이 화를 내려고 그러는 거를 그 회의실에서 아니면 연회에서 그 유방의 발을 밟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말로는 그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신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발을 밟아서 그냥 해줘라. 제왕 해줘라. 일단 해주고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유방이 이제 이들의 그 어떤 그 의견을 이제 수용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한신을 제왕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이 진평은 여러 가지 반란군, 연왕 장도의 반란을 진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이제 통일을 하죠.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를 개국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원전 201년에 초왕인 한신이 반란을 한 것 같다.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한신을 공격을 하자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봐야 한신 군대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진평이 꾀를 써가지고 그러지 말고 군사를 보내서 뭐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신을 살살살살 꼬셔서 사로잡자. 그런 계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초나라의 서쪽, 맨 서쪽에 끝에 있는 국경지대인 진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사냥하고 우리 연애를 베풀자, 신나게 놀아보자 하면서 제후들을 소집을 합니다. 유방이 전국에 이제 자기 부하들을 수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초나라 국경지대로 와라, 한신 너도 와라, 우리 이제 통일하고 이제 새 나라가 됐으니까 내가 뭐 술 한잔 사겠다. 거하게 먹자, 사냥도 하고 놀자 이렇게 꼬십니다. 공격하는. 그러니까 한신이 또 바보같이 거기에 속아서 쫄래쫄래 옵니다. 이때 이제 한신을 사로잡는 거죠. 한신을 사로잡아가지고 장안으로 끌고 가죠. 장안으로 끌고 가서 당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초왕에서부터 한 단계 격하시켜서 내려가서 회음후라고 강등을 시켜버리고 그쪽에 초나라로 못 가게 그리고 장안에다가 가두어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기원전 200년이 됐습니다. 200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제 국내는 대충 이제 평정을 했는데 고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북쪽에 있는 오랑캐 흉노족들의 침입이 많아서 흉노를 격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제 흉노를 토벌을 하러 이제 출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따라가죠. 진평이. 근데 이제 흉노의 왕인 묵돌 선우의 유인책에 잘못 빠져가지고 평성에서 유방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흉노한테 잡혀서 포위가 돼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거를 이제 도망을 갈라야 되는데 포위가 돼서 도망도 못 가고 그다음에 흉노의 군대는 막강하고 유방은 지금 피로하고 근데 포위는 돼 있고 잘못해서 이제 왕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진평이 계략을 세워서 흉노의 족장인 왕인 묵돌 선우의 애첩이 있는데 연지라는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연지한테 막대한 뇌물을 갖다 줍니다. 황금을 갖다 주고 야 이건 내가 너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왕이 유방인데 좀 집에 갈 수 있게 좀 길 좀 내줘라.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빠져나오는데 진평의 역할이 컸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제 유방의 군사라는 게 뭐 이제 책략가죠. 그래서 이제 호군 중위로서 대나라의 승상인 진희 그다음에 이제 회남왕 국왕왕인 영포의 난 등을 이제 6개의 계략을 세워서 다 반란군을 진압을 하죠. 그다음에 연왕 노간의 난을 진압을 하러 간 번쾌가 처형의 위기에 빠지자 이를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번쾌가 고왕후를 위해서 고제의 애치업인 척부인과 그의 아들 유여이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들은 고제가 주발과 진평을 보내서 번쾌를
죽이려고 하면서 처형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번쾌를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그냥 장안으로 소환하는 중에 고재는 죽고 번쾌는 풀려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진평의 어떤 그 안목, 어떤 그 머리씀, 책략 이런 걸로 인해서 번쾌 장군을 죽이지도 않고 유방의 말을 또 거역하지도 않고 아주 그 좋은 책략을 잘 쓰는 머리가 아주 똑똑한 승상이 이 진평이 되겠습니다. 이 진평은 이제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죽고 그 다음에 한 6년이 지난 기원전 189년에 그 당시에 상국 가장 높은 사람이죠. 상국인 조참 장군이 사망한 후에 이 진평이 이제 그 자숭상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태우가 이제 권력을 잡고 그의 아들인 2대 황제인 호해가 17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태우 세상이었죠. 여씨의 세상. 그다음에 이제 여태우의 이제 뭐 조카들인 여록, 그다음에 이제 여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제 높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태우, 여치의 고항우의 조카인 여산은 이제 그때 이제 한나라 군대의 주력군의 절반인 남군을 지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태우의 또 다른 조카인 여록은 또한 그 한나라의 북군을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전부 다 이 여씨들이 이제 지휘를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별로 실권은 없었지만은 조정의 그 상국, 그다음에 좌승상, 우승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기원전 189년에 유방이 죽은 지 6년 후에 좌승상이 됐다. 진평이 좌승상이 되고 우승상은 왕릉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87년에 2대 황제인 해제가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고 여태우가 실권을 잡게 되겠습니다. 여태우는 우승상인 심의기를 채용해서 그에게 실권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상이 원래 왕릉이었는데 이 왕릉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여태우가 왕릉을 이제 그 쫓아내고 자기의 그 어떤 신복, 어떤 아첨꾼 심의기를 이제 우승상으로 임명을 한 거죠. 왕릉은 쫓겨나서 실권이 없는 태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릉은 이제 좀 여태우에 좀 약간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185년에 유방이 죽고 난 지 15년 후에 이때 그 여치 고항우가 사망을 하고 이때 근데 유씨들이 그 여씨의 난을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로 추대를 한 게 그 한나라 5대 황제인 유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가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한 문제, 경제, 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문경의치라고 해서 가장 그 한나라가 번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한 문제가 기원전 185년에 즉위를 하면서 진평이 이제 좌승상에 다시 임명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위직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승상에는 주발이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승상 주발 다음에는 관영이 또 이제 그 우승상에 임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진평은 계속 좌승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고위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발은 우승상에 새로 임명된 장군 주발, 이 주발은 장군입니다. 진평은 이제 장군이 아니고 이제 문신이죠. 그래서 장군 주발은 진평의 재능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77년에 사망한 관영 장군이죠. 관영은 전한에 그 한나라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건국을 할 때 개국공신 9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상이고 원래 이 관영은 비단 장사였는데 장사꾼이었는데 항량이 진나라 장군 장안에게 죽은 후에 탕현으로 돌아와서 돌아온 패공 유방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투에서 큰功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7대부 설릉군이 되겠고 낙양을 평정을 하고 지인을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위직에 올라서 창문군의 지위를 받게 되겠습니다. 유방이 한왕이 되자 낭중이 되고 높은 이게 중요한 벼슬이죠. 팽성전투에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팽성전투에서 한나라군이 패배를 하자 패잔병도를 수습을 해가지고 옹구에 주둔하면서 형량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형량을 공격을 하는 초나라 군대 항우의 군대에 대항을 해서
기마술이 뛰어난 이 관영 장군이 이제 기마술이 뛰어납니다. 전차도 잘 몰고. 그래서 기마술이 뛰어난 관영 장군이 이필랍갑을 교위로 삼고 가장 중요한 또 이제 부하 지휘관이 되겠죠. 이필랍갑을 교위로 삼고 자신은 이제 중대부가 되어서 초나라의 기병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영이 이제 기병 말 타는 재주가 뛰어난 거죠. 왕무의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한단으로 가서 한신의 군대와 합류를 해서 어사대부가 됩니다. 계속 승진을 하면서 전쟁마다 중요한 공로를 세우는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한단에 가서 한신의 군대와 합류를 했다. 이게 한단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한단이 여기가 되겠고 이게 산동반도가 되겠죠. 산동반도의 주도는 여기 진안이 되겠습니다. 진안이 지금 한문으로는 제남이죠. 진안. 여기 산동반도의 주도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임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한단시는 이제 요 임치 제난에서 약간 서쪽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동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허베이성, 그다음에 허난성, 그다음에 여기 산시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산동반도의 맨 끝에 있는 도시가 엔타이시. 여기는 이제 웨이하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웨이팡, 칭따오 이렇게 산동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동반도죠. 요동반도에는 끝에는 이제 다렌시가 있고 다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순, 리순이라고 하죠. 리순 감옥에서 단지 신초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요동반도의 중심 쪽이 이제 요쪽에 이제 그 고조선에 이제 본거지가 있었던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바레만이죠. 바레만이고, 바레만이 옛날에는 요 산동반도, 요동반도가 이제 육지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레가 호수였는데, 요 바레만 쪽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황하강이 흐르죠. 황하강이 흐르는데, 여기 이제 텐진, 베이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고, 여기 타이유안은 이제 산시성의 주도가 타이유안, 태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조우시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정조우시는 이제 바로 낙양하고 이쪽에 가면 이제 저희 이제 장안이 있는 거죠. 기원전 204년에 어사대부가 되고서 낭중의 기병을 이끌고 한신을 따라 역하에서 제나라 군대를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나라는 여기기에 언변으로 한나라의 투항을 결심하면서 방어에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신에 의해서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가 함락이 되자 제나라 왕인 정광은 고밀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고밀이라는 거는 이제 제나라가 이게 이제 그 산동반도고 제나라인데, 제나라의 수도가 이제 그 임치가 여기 있죠. 임치가 여기 있고, 제나라, 그러니까 이제 산동반도의 주도가 임치인데, 여기 제나라 주도인데, 여기는 이제 그 한나라 군대, 한신의 군대가 점령을 하자, 제나라 왕인 정광이 이쪽에 더 동쪽으로 고밀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나라의 이제 상국, 최고 이제 그 국무총리죠. 상국인 전행은 영과 박으로 또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치는 제나라의 재상인 전영이 수비를 하면서 항우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관영이 여기서 전영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그 제나라를 구해러 온 초나라 항우의 장군인 사마용조까지 또 죽이게 되겠습니다. 사마용조가 제나라가 이제 공격에 처하죠. 한신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기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말로 항복해라 해서 항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로 해서 항복하기로 했는데 불구하고 한나라의 장군인 한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를 이제 함락을 하니까 여기기가 나를 속였다 해서 이제 제나라 왕인 전영이 여기기를 삶아 죽이고 이제 이쪽으로 도망가고, 여기서 이제 또 먼저 저항을 하죠. 하지만은 이 제나라가 어렵고 한나라의 한신 장군이 공격을 해서 여기가 멸망지경에 이르니까 그 구원을 요청해서 이제 초나라 항우의 장군인 사마용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를 구해러 왔지만은 결국에는 이 초나라가 이제 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승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 초나라의 장군인 사마용조가 전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이 여기 초나라의 근거지고, 제나라의 근거지는 여기 임치가 이제 지금의 이제 제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나라는 이제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조나라가 반란을 했죠. 조나라에 반란을 한 게 이제 진이가 반란을 한 거를 이제 또 여기 이제 유방이 이제 진압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나라는 이제 이쪽에 있죠.
위나라 이쪽에 있고 위나라도 발랄한 행거를 또 더 진압을 하죠. 한나라가. 그래서 초나라의 장군 용도도 죽었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거를 이제 그 한 게 이제 그 장군인 그 한나라의 관영 한신 장군이 여기 이제 점령을 하면서 같이 이제 한 장군이 이제 한나라의 관영 장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